별에게 전해줬어. 네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라고. 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책을 들고 임 대표는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호주 시드니고요. 오늘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아직은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겨울이 진행돼야 되는데 호주 시드니도 북반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더위로 고생하는 것처럼 겨울인데 따뜻하니까 좋기는 한데 이러면 또 여름이 너무 무덥지 않을까 걱정이 약간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또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올 책,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 최은영 작가님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학 동네에서 이제 8월 7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이 책 여러분과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작은 작가 소개 먼저 좀 해야 되겠죠? 우리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쇼코의 미소. 이 책 참 좋더라고요. 또 2013년에 나온 책이죠. 신행상을 수작한 책. 그 다음에 4개의 무익한 사람, 장편소설 밝은 밤, 짧은 소설 애쓰지 않아도가 있다. 허균 문학 작가상, 김준성 문학상, 구상문학상 젊은 작가상, 이해조 소설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 다산 문학상. 요즘 나오는 이 작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상을 얻은 작가가 아닌가 합니다. 최은영 지은이 작가의 말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의 결핍을 안고서 그것을 너무 미워하지도 너무 가여워하지도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슬프면 슬프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 나를 계속 지켜보는 일, 나는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중인 것 같다. 아주 짧지만 작가가 겪고 있는 가슴앓이 그리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책 소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소개는 알라딘과 네이버를 참조했습니다.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 세대의 소설가를 갖는 드문 경험을 선사하며 동료 작가와 평론가, 독자 모두에게 특별한 이름으로 자리매김한 최은영의 세 번째 소설집 아주 희미한 빛으로가 출간되었다. 자, 이 소설집이라는 건 짧은 소설들을 갖다가 이제 몇 개 엮어 놓은 거죠. 그래서 좀 덜 지루한 말도 있어요. 이게 보니까 2023년 데뷔 10주년을 맞이하는 최은영은 그간 만남과 헤어짐을 거듭하는 인물의 내밀하고 미세한 감정을 투명하게 비추며 우리의 사적인 관계 맺기가 어떻게 사회적인 맥락을 얻는지를 고찰하고 특별히 쇼코의 미소에 있는 내용이죠. 지난 시설을 끈질기게 떠올리는 인물을 통해 기억을 마주하는 일이 어떻게 재생과 회복의 과정이 될 수 있는지를 살피며 내게 무해한 사람이 있는 내용. 2018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4대에 걸친 인물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감으로써 과거에서 현재를 향해 쓰이는 종적인 연대기가 어떻게 인물들을 수평적 관계에 위치시키며 횡적인 연대기로 나아가는지를 그려왔다. 장편소설 밝은 밤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전 작품들에 담긴 문제의식을 한층 더 깊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어나가는 이번 소설집은 작가가 처음 작품 활동을 시작했을 때 품은 마음이 지금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깊어지는 것과 넓어지는 것이 문학에서는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을 감동적으로 증명해낸다. 이 표현은 한국일보 문학상 심사평에 쓰여져 있는 부분이래요. 깊어지는 것과 넓어지는 것이 문학에선 서로 다른 말이 아니다. 사실은 깊이 팔려면 넓게 파야죠. 그냥 좁게 계속 팔다 보면 옆에서 무너지는 거죠. 또 넓게 팔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깊게 파는 그러한 마음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소설집이기 때문에 몇 개의 소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목차를 좀 읽어드릴게요.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답신, 파종, 이모에게 사라지지 않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해설, 우리 문학평론가 양경원님의 해설이 첨부되어 있고요. 더 가고 싶어서 작가의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 속에 있는 내용 가운데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 말을 하던 사람의 얼굴을 기억한다. 그가 잔인함을 잔인함이라고 말하고 저항을 저항이라고 소리내어 말할 때 내 마음도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내가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날 것 그대로 말하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덜 외로워졌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그럴 수 없었던, 그러지 않았던 내 비겁함을 동시에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페이지 4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나는 막연하게나마 그녀를 따라가고 싶었던 것 같다. 나와 닮은 누군가가 등불을 들고 내 앞에서 걸어주고 내 발을 디딜 곳이 허공이 아니라는 사실만이라도 알려주기를 바랐는지 모른다. 어디로 가든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빛. 그런 빛을 쫓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빛을 다른 사람이 아닌 그녀에게서 보고 싶었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목이라는 소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52페이지고요. 당신은 그런 글을 쓰고 싶었다. 한 번 읽고 나면 읽기 전에 자신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글을, 그 누구도 논리로 반박할 수 없는 단단하고 강한 글을, 첫 번째 문장이라는 벽을 부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글을, 그래서 이미 쓴 문장이 앞으로 올 문장의 벽이 될 수 없는 글을,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 잠겨있는 당신의 느낌과 생각을 언어로 변화시켜 누군가와 이어질 수 있는 글을. 정말 이런 글을 쓴다면 너무너무 부럽네요. 네, 이런 글을 읽고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면 큰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7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글 쓰는 일이 쉬웠다면, 타고난 재주가 있어 공들이지 않고도 잘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당신은 쉽게 흥미를 잃어버렸을지 모른다. 어렵고 괴롭고 지치고 부끄러워 때때로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 밖에 느낄 수 없는 일,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 또한 글쓰기라는 사실이 당신은 마음을 빼앗겼다. 글쓰기로 자기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다시 글을 써 그 한계를 조금이나마 넘을 수 있다는 행복. 당신은 그것을 알기 전에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 글을 쓰시는 분들의 특징들을 좀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어떤 이런 글을 쓰지라고 하지만 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든 에너지를 손끝에서 글로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멋진 글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목이라는 제목에 있는 내용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9에서 8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어서 읽고 쓰는 것만으로 나는 어느 정도 내 몫을 했다 하고 부채감을 덜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 부정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이 정의롭다는 느낌을 얻고 영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편집부 할 때 나는 어느 정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내가 그랬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달랐겠지만 희영은 거기까지 말하고 당신을 부드럽게 바라봤다. 정윤 언니가 그랬지. 나는 이 문제로 글을 쓸 수 없다고.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가끔씩 언니들의 마음이 너무 가깝게 다가와서 내가 언니들의 마음을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정윤 언니의 말을 생각해.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모른다고. 착각하지 말자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당신은 희영의 여린 얼굴을 떠올렸다. 그건 사랑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외로운 사랑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 소설의 내용들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게 이 감정과 발음이 좀 신경 쓰여서 더 잘 틀리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정신을 좀 차리고 이번에는 1년이라는 소설에 있는 내용, 페이지 101에서 102페이지 있는 내용을 또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다이와 이야기할 때면 따뜻한 바닷물에 들어가 수영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 몸이 부드럽게 감기는 물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다이와 만나고 그녀는 지금껏 자신이 해온 대화가 사실은 서로를 향한 독백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시간을 메우기 위해 혹은 최소한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했던 말들을 어른이 되고 나서 그녀가 나눈 대화의 전부였으니까. 그제야 그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자기 방에서 온전히 혼자가 되기를 바라던 마음,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듣기 싫었던 마음 안에서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부 다 읽을 순 없지만 어떤 내용인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년이라는 소설에 있는 내용 페이지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녀는 다이에게 서운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서운하다는 감정에는 폭력적인 내가 있었으니까. 넌 내 뜻대로 반응해야 돼. 라는 마음. 서운함은 원망보다는 였고 미움보다는 직접적이지 않지만 그런 감정들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다이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싶지 않았다. 자, 이번에는 답신이라는 소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144페이지. 내가 자면서 베넷짓을 할 때 나는 내 안에 분주히 세워지고 있을 내 안의 세상이 궁금했고 그것이 어떤 세상이든 소중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너는 무슨 힘으로 매일매일 자라나는 걸까? 어떻게 그토록 작은 내 몸을 가누고 내 목을 가누고 몸을 뒤집히는 걸까? 어떻게 너의 잇몸에서 작고 반투명한 유치가 솟아나는 걸까? 내가 그 부드러운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잡았을 때 나는 내가 너와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았지. 아주 어린아이를 보고 하는 이 독백적인 내용들이죠. 자, 답신에 있는 또 내용 좀 더 읽어드릴게요.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나를 수습할 수 없을 때 나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노트에 적은 후에 바로 찍어서 없애버렸어. 글은 글일 뿐이라고. 예전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지. 하지만 어떤 글을 남기기로 선택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담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마음은 실제로 전해지지. 상대가 그 글을 읽든 읽지 않든 말이야. 자, 이번에는 페이지 199페이지에 있는 파종이라는 소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부질없는 상상일 뿐이었다. 죽어서라도 다시 태어나서라도 그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에는 단순한 진실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제 세상에 없으며 그가 자신에게 준 마음을 갚을 방법 같은 건 없다는 진실이었다.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고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지울 수 없는 후회와 미안함으로 남으리라는 진실이었다. 파종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작가적 시점들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표현이 좀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감정의 미세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또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또 말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모에게라는 소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항상 바빴기 때문에 나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이모와 함께 보냈다. 말도 이모에게서 배웠다. 내가 재밌다, 무섭다, 행복하다, 예쁘다, 나쁘다 같은 언어를 쓰기 시작하기 전에 그런 관념을 형성한 바탕에는 이모의 세계관과 해석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모가 예쁘다고 말하는 것들의 특징을 내 안에서 관념적으로 구성했고 이모가 나쁘다고 하는 것들의 특징 또한 그렇게 했다. 그리하여 내가 무섭고 싫고 밉다는 말을 하게 됐을 때 그 말에는 이모의 삶을 통과한 세계관과 해석이 들어 있었다. 그렇죠. 100% 동감합니다. 할머니나 또 다른 분들 밑에서 자랐을 때 그런 이미지를 같이 가져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모에게 있는 내용 페이지 246페이지, 247페이지에 있는 내용 읽어드립니다. 나는 안정과 독립에 대한 갈급함으로 입시에 매진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나를 몰아세우자 놀랍게도 나를 아프게 하는 생각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건 가학적으로 귀를 막으면서 진짜 문제들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었지만
당시에 나는 내가 꽤 잘 해내고 있었다고 믿었다. 내 수준에서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스스로에게 요구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력으로 몸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기분이 좋았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간다는 고향감에는 중독성이 있었다. 마지막 부분까지 좀 읽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설을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주 희미한 빛으로 최은영 작가의 소설이고요. 이 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8월 6일 나오지만 여러분들 단편 소설에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책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임 대표의 책이 나웃은 계속 좋은 책을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